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 세무 1급 실무에서 일반 전표 입력은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항목들을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마무리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화면으로 올려놓고요. 자, 유형이라든지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은 전 세무 1급 정도 되셨으니까 필요한 거 빼놓고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필수 예제 나와 있죠. 세무 1급에서는 과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거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한번 날짜별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날짜는 10월 첫 번째 문제가 1일 날짜 거고요. 자, 10월 1일 대림물산의 갑제품 공급가액 6,500만원, 부가세 650만원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자, 보통 제가 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 이거 얘기할 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세 유형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은근 잘 틀려. 왜 틀릴까? 여기 부가세 유형 입력하실 때에는 증빙서류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매출이라는 건 아시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매출이냐 매입이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매출이라면 증빙서류가 뭐냐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면 11번, 영세율 세금계산서면 12번, 계산서면 13번. 요거 구분하셔야지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요게 어디서 헷갈리냐면 나중에 불공사항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 이거하고 헷갈려요. 또 매입에서 세금계산서와 불공사항인 적대비 있죠? 이게 헷갈려요. 아니, 나는 안 헷갈려요. 여러분들은 그게 말이 틀리는 항목 중에 하나란 말이죠. 틀리고서도 왜 틀렸는지를 몰라. 문제는 그게 이유가 되는 거니까 이따가 제가 그 파트 나갈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사실상 민경 씨가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갖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셔서.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부가세 유형은 지금 매출인 건 다 아시죠? 그러면 증빙서류는 뭐예요?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러면 11번 과세죠. 자, 품목은 거기서 제품이라고 그랬으니까 갑 제품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수량 같은 건 안 나와 있고요. 여기 공급가액은 6,500만원 부가세 나와 있고, 거래처는 대림물산 써주시면 되겠고, 세금계산서 발급 획기했다고 그랬고요. 자, 우리가 받는 금액 중에서 150만원은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를 받았대요. 그럼 혼합분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제품이라 그러는데 상품 매출하면 안 되죠. 계정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제품 매출로 바꿔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150만원은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왔다고 하니 150만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차변에 약소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약소금이 그랬으면 바드럼이 되겠죠. 7천만원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끝났네요?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거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 자, 여러분들 계정에서 요 밑에 지금 바드럼 써놓으셨죠? 그죠? 여러분 배운 것 중에서 그 TET FT 1급 배우신 분들은 여기 우리 그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바드럼, 지구보험에 대한 그 자금 현황 꼭 반영하게끔 시험 문제 냈죠. 그러면 여기 세무사에서 이거 그런 거 없습니까? 세무사에서는 이 프로그램 사용하면 바드럼, 지구보험 주거나 받거나 했을 때 관리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 돼요. 근데 시험 문제를 안 낼 뿐이에요. 똑같이 F3 한번 눌러보세요. 바드럼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실무에서는 다 해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여기서는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어음받고 수표받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안 합니까? 옛날에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놨을 때도 다 기록 관리를 했었는데 왜?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이거 그게 문제인 거야. 시험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 바드럼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무사회 K랩에도 모든 기능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로 그 시험 문제를 공인회계사에서 많이 낸다는 것 뿐이지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0월 2일 거래 한번 또 볼까요? 10월 2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대림물산에서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가액은 120만원, 부가가치세 10% 별도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합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이입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정코드 400번대, 제가 400번대 코드는 매출계정이라고 했었죠.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정이에요. 400번대는. 그래서 수익계정 부산물로 등록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일단 뭐부터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계정코드 420번부터 등록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면 계정과목 적용 등록해서 400번대 매출 하시고요. 420번 사용자 설정 계정과목에서 부산물 매출 계정, 부산물 매출 매출 계정, 이렇게 부산물, 그러면서 근데 부산물 매출 계정이라고 해야 돼? 부산물 매출이라고 써야 돼? 계정은 빼야 되겠죠? 촌스럽지? 아무리 봐도 부산물 매출을 갖다가 해줘야 되겠고, 성격은 뭘로 해주래요? 나와 있나? 매출 1번 하면 되겠네요. 매출한 거니까. 다른 거 손댈 거는 없네요. 그래서 우선 계정을 등록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고 다시 메인 매출선표 입력 그대로 10월 2일로 해주시고, 자, 유형은, 자, 얘도 매출인데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유형은 과세가 되겠네요. 품목은 그냥 부산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량 이런 것 없고 공급가액 120만원,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대림물산,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기는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이익, 지금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이익금에 이입했다 그랬었죠. 그러면 일단은 이 당좌이익이니까 혼합분기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상품 매출이 아니라 몇 번을 해주라 그랬어요? 부산물 매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당좌이익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끝났어요. 자, 근데 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내용들이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이입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금 받을 때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은행에서 돈 받아갖고 바로 은행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죠. 회계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 먼저 처리하시고요. 그 현금 가지고 가서 당좌이익금에 이입했다 그러면 이건 당좌이익금에 이입한 걸로 처리하셔야지 그 시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절대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시차 때문에 이게 돈 현금 들어온 게 그 사람한테 입금표 끊어줬을 거 아니에요. 현금 줬을 때. 그죠? 증명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 목적상 즉시 뭐 했다 그러면 그걸로 쓰라고 배우긴 했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옛날에 신입사원이 저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10월 3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제일산업의 다음과같이 제품 매출하고 매출 그다음에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그래서 11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우리 복수거래 입력하는 거 때문에 문제를 낸 것이네요. 세금계산서 했으니까 매출의 유형은 11번, 품목은 F7 누르셔서 품목에 대한 을제품, 세무위급에서도 까먹었을까봐 복습하라고 문제 하나씩 다 내주시네요. 6만원. 그 다음에 병제품, 수량은 50개, 8만원. 탭 눌러서 금액은 됐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제일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산업 현서 주었고요. 자,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또 혼합분기로 해주셔야겠네요.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현금 얼마 들어왔냐면 2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나머지는 바드럼 내야 되겠네요. 4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마지막은 외상. 외상을 출금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다시피 지금 세무 1급 오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꾸 손을 더 가게 만들어 놨죠. 자꾸 쪼개놓고. 근데 이걸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시간은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차이가 지금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월 사회거래 봅시다. 제1산업에 판매한 을제품 하자가 발견되어서 반품받은 거네요. 수량 10개, 단가 6만원짜리 등등 해서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반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르죠. 유형은 세금계산서 매출, 그냥 간단하게 반품 쓰면 되겠고,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죠. 마이너스 10개, 단가는 6만원, 거래처는 제1산업,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계는 외상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끝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월 5일 거래 봅시다. 10월 5일 거래. 제1산업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200만원, 감가상각액 87만원, 150만원에 이거 문제 세무 2급까지 아마 여러 번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요 문제 많이 나왔던 건데 유형자산 처분에 관련된 거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잠깐 설명하긴 했지만 보통 부가가치세까지가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그 문제를 연습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게 틀릴 확률이 높아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장치를 처분했는데 항상 이 모양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기계장치는 200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감가 상각 누계 이는 87만원이라고 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장부가액은 113만원이나 113만원. 근데 얘를 지금 갖다 얼마에 처분하고 있어요? 여기를 부가세는 우리 돈 아니에요. 그 부가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가세 아니고 얼마에 파는 거예요? 150만원에 지금 팔고 있죠. 자, 그러면 장부가액하고요, 부가세 뺀 나머지 금액, 이 금액 차이가 유형자산 처분에서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지금 우리가 장부가액으로는 113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지금 150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37만원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37만원이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반드시 나와야지 돼요. 딱 이 금액이 안 나오면요,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150만원에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도 회사에서 판매하는 거죠. 이거 재화잖아요. 그죠? 재화하면 뭐 받아야 돼요? 150만원 세금계산서 끊어주면서 여기에 대한 부가세 15만원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회계 처리할 때 기계장치 우리가 지금 처분한 거잖아요. 회계 처리하는 거 잘 보세요. 기계장치 팔았으니까 무조건 유형자산 없애는 게 1번이에요. 회계 처리할 때 기계장치 200만원 이렇게 대변에다 빼주시고요.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에 대한 비용 처리했던 거 누계액도 동시에
반드시 없애주셔야 돼요. 차변에 감가, 상가, 누계 그래서 87만원 이렇게 쓰시게 되면 요 차액이 장부가액이 되죠. 그죠? 장부가액 굳이 또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 받은 돈 그게 바로 요거죠. 아직 못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금액 얼마를 못 받은 거예요? 165만원 못 받았죠.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미수금 얼마? 165만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요 자료를 입력하시게 되면 왜? 얘는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변에 150만원도 있겠지만 벌써 부가세 예수금도 벌써 와 있겠죠. 예수금도 얼마가 와 있어요? 15만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록할 거는 다 기록을 했어요.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이제서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익이 났죠. 여기 미리 계산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의 값이 여기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딱 이 금액이 와 있어야지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잘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거 많이 틀려요. 아니,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아, 이 문제 나오면 골치 아파. 틀려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에서 금액이 딱 37만원 이렇게 와야지만이 회계 처리가 정확히 된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요 과정 지금 잘 메모해 놓으시거나 한 번, 두 번 유형자산 처분 문제 나올 때마다 기출문제나 좀 흔하게 있잖아요. 요거만 골라내서 그 문제를 3개, 4개, 5개 연속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혹시 이거 문제 나올 때마다 틀리셨던 분들도 싹 그게 정리가 돼서 두 번 다시는 안 틀리실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고쳐놓으면 계속 틀립니다. 아시겠죠? 요 형태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한 거 여기 그대로 그 금액을 입력을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자산 처분 문제니까 11월 5일날 세금계산서 발행했고요. 기계장치를 처분했으니까 기계장치 쓰겠고요. 공급가액은 지금 1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팔았냐면 제1산업에다가 팔았대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줬고요. 그 다음에 분기는 혼합분기로 하셔야겠네요. 혼합분기가 이게 아니죠. 혼합분기는 3번으로 해주시고, 자, 상품 매출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기계장치로 바꿔주셔야겠죠. 기계장치는 금액이 얼마짜리였었냐면 200만원짜리였다고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 여기서 와있죠. 15만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아까 87만원이라고 가르쳐줬고요. 대변에 165만원을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리고 계산해 봤더니 위에 대차 차액 37만원 딱 뜨죠. 그죠? 얘가 뭐예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37만원이 계산됐으므로 정확하게 반영이 됐구나,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더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시게 되면 6번 10월 6일 여기 10월 6일 거래 입력하시고요. 자, 너무 바쁘다. 자, 요거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10월 6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비사업자인 기운찬 천하장사 마징가제트네. 마징가제트는 아시나요? 마징가제트. 자, 그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베스트 저희 세금계산서 발급하려고 하나 보죠. A 상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A 상품에다 동그라미 치고 혹시 시험 문제에서요
여러분들 문제 볼 때 제품이라고 그럴 때 있고 상품이라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 계정 틀려요. 요즘 대부분 다 제품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다가 문제에서 갑자기 상품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매출에 따르면 판매에 따르면 제품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이에요. 그거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안 바꿔줘. 그럼 그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상품인지 제품인지 잘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뭘 얘기하려고 했었냐면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세무 1급이면 제품, 제조업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환경 설정에서 환경 설정, 환경 등록에서요. 여기 회계, 여기 상품 매출로 되어 있죠? 이거 제품 매출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입할 때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외상매출금은 여기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 계속 하도록 하자고요. 이거 설정을 안 해놨더니만 자꾸 번거롭게 돼서 지금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 되셨다 보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10월 6일 거. 자, 그러면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합니다. 대금은 신한카드로 결제를 받았다고 하네요. 거래처 코드 등록하시고요. 카드 대금은 외상매출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래서 미리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일단은 매출이고요. 비사업자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랬죠. 유형은 과세 해주시면 되겠고 제품은 A 뭐라고 써야 돼요? A 상품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량 이건 없고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금액은 80만원 하고 8만원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처, 거래처는 지금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플러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기운찬 써주시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3003으로 해달래요. 수정 누르셔서 여기 주민등록번호로 721204113619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자 이름은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하실 때 대표자명 비어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안되죠. 대표자명 기운찬으로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자, 업태 종목 이런 거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기운찬 등록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그랬어요. 1번 해주시고요. 분계. 분계 유형은 카드로 결제 받았죠.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벌써 발급해줬는데 결제를 카드로 받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뭐 세무 2급 때까지 다 연습하셨겠지만 세금계산서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이죠.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에도 매입세 공제 또 되죠. 신용카드도 매입세 나타날 테니까요. 그러면 이중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하는 매출자가 반드시 이를 세금계산서에다가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서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신한카드 써주시고요. 그러면 제품 매출 뭘 바꿔줘야 돼요? 상품 매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상품 매출이라고 해서.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신용카드로 지금 결제를 또 받았죠. 그럼 뭐 등록해줘야 돼요? 간편집계, 간편집 왜 봤냐? 여기에서 여기 몇 번이더라?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어디서 등록해줬지? 검색했던가? 까먹었다. 저기 보통 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카드 매출로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을 경우 중복되는 거 신용카드 직계표에서 빼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거 뭐냐고요? 몇 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진짜 생각 안 나네. 내가 프로그램을 하도 많이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기능이 헷갈렸어. 잠깐 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분기는 신용카드 매출까지 해서 정리가 됐어요. 자, 근데 질문 하나 할 게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실무 업무 하시면서 개인한테 이거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비사업자인데 도대체 어떤 경우이길래 여기 세금계산서를 개인한테 발급을 해주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적 있어요? 또 발급받았다 한들 그게 여러분 생활에 지금 등등하는데 뭐에 도움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일이 없잖아요. 왜? 부가가치세 사업자 아니니까 신고도 못하잖아요. 근데 왜 세금계산서를 개인한테 그것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한 거다?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되잖아요. 유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경우가,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있을까? 그거요. 지금 여기 은영 씨가 아주 잘하셨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대부분은 세무서에 가면 조건 맞추면 바로 거기서 프린트 해줘요. 사업자 등록증. 근데 거기에 분명히 그 발급하는 조건이 세무서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사업자 될 사람의 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3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요? 난리가 있나?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기억 안 나지.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사업자이고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놨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왔으니 번호가 없겠죠. 근데 나는 지금 사업을 할 사람이니 일단 뭘로? 주민등록번호로 받아주면 차후에 사업자 등록증 나왔을 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번호로 등록받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다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적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회계 1급이나 이럴 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그때는 발급만 하면 돼요. 이런 것까지 알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이제 세무 1급 됐다면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냈던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기운찬 등록했고 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10월 10일 이메일 넣어줘야 돼요? 안 되세요? 넣어줘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제가 안 넣어줬다고 여기 이메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따가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지금 우리 다 여기 여로 표시하고 있죠? 세금계산서 발급 제가 할 생각이겠어요? 안 할 생각이겠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요? 해봐야 돼요? 다 까먹었어? 해보죠. 여러분 하라고 할 테니까 그럼 하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업체 담당자 등록 있죠? 우리 왕원님께서 이메일 있으면 다 넣어줘야 돼요. 안 해주면 틀리거나 감점이에요. 여기 기운찬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운찬 담당자 이메일 주소에다가 베스트부 그다음에 포인트.com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월 10일 거래네요. 10월 10일 거래. 당사는 제1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에서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한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이 거래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집계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일반 전표 입력을 하시오. 이거구나. 헷갈렸었구나. 자, 그래서 날짜 10월 10일로 해주시고요.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고 하니까 세금계산서는 발급했다고 그랬었죠. 아까 외상매출 구분을 했을 때는 그 자료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결제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결제를 해주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유형은 지금 카드로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17번 카과 아니죠. 이거 일반 존폐를 입력해야 되겠네. 여기 지금 결제를 받는 상황이죠, 이거. 그죠? 결제를 받는 상황이니 증빙서류가 지금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할 뿐. 그죠? 얘는 어디서 입력한다? 일반 존폐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결제 받는 것이니까. 날짜는 10월 11일로 해주시고요. 자, 차변에 외상매출금 신용카드로 이게 아니지. 차변에다가는 미수금 해놓으시고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겠다. 우리가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서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외상매출금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거야. 그럼 이것도 외상매출금인가? 대변에도 외상매출금, 차변에도 외상매출금? 이게 말이 안 되죠. 제품을 팔았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그거는 외상매출금이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게 되면 제품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때는 미수금이라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으로 하셔가지고서 그 금액은 미수금의 카드는 어디 카드라고 그랬어요? 신한카드 써주시고요. 금액은 10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받은 거랬대요. 어디에다가 제1산업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카드 미수금에 대해서 찾아야 돼. 여기 카드 매출 여기 있구나. 여기 아까는 안 나왔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 딱 나오니까, 여기 지금 그 미수금 있잖아요. 카드 매출이죠. 카드 매출을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 코드 어디 신용카드 사냐고 나오죠. 여기 신한카드 구분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신한카드로 결제받기로 했는데 우리 얘가 지금 세금계산서 지금 발급한 거라고 이게 나왔죠.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1번 그래서 9번 세금계산서 이렇게 해줘야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계표, 부가시세 부속서류에 요게 구분돼서 나타난단 말이죠. 즉 중복공제 받을 수 없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미수금 계정 카드 결제받는 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래도 세무 1급이라고 제가 생각나는 것들 조목조목 때마다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물건을 사갈 때 말이에요. 재화가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매출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되죠. 지금처럼.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면서 외상매출금으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판매를 외상매출금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이 외상매출금을 지금 시간이 지나서 카드로 결제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했을 때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되는 게 보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신 회계 담당자는 매출하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공급하는 그 공급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요걸 갖다 회계 처리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 사람이, 이 사업자가 처음에 물건을 사갈 때 카드로 먼저 결제를 했어요. 카드 결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갑자기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이런 게 벌어질까?
카드로 먼저 결제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금계산서 발급한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잠깐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해줘야지. 어떻게 해줘? 결제 취소해야 돼요. 신용카드는 결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결제 취소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결제 카드로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실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배울 때 카드로 결제하신 분은 세금계산서 절대로 발급해줄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그래도 해달래. 그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줄 재간이 있나? 아니, 해줘야 돼요. 그럼 몰라서 못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영수증 반드시 가져와야 되죠. 그걸로 그대로 여기 결제 취소를 해야 되니까 영수증 안 가져오면 안 되는데요. 그때는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한번 이것도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영세 관련된 것들이네요. 날짜는 12월 12일로 되어 있고요. 수출업자인 명품불상과 8천만원의 수출품 공급 계약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고 구매 확인서를 받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예금이 됐다고 하네요. 얘는 일반 전표가 아니니까 다시 메인 매출 전표로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10월 12일로 해주셔야겠죠. 자, 매출인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증빙서류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면 12번이에요. 품목은 거기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제품 쓰시면 되겠고요. 수량 단가 없어요. 8천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명품물산이래나요? 명품물산 선택해 주시고 전자란에 세금계산서 발급 했다고 그랬으니까 1번.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구매확인서는 일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3번이죠. 서류번호는 없고요. 자, 분기는 혼합분기 하셔서 제품 매출한 거에 대해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전액 다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드리면 되겠네요. 별다른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영세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면세가 되어 있는데 날짜는 10월 13일이고요. 자, 세아 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인 상품,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 되죠. 이렇게 상품이라고 나와요. 600만원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계산서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형은 매출인데 증빙서류가 뭐예요? 계산서죠. 계산서면 매출 1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도서라든지 전자 출판물 쓰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60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세아산업. 그다음에 전자계산서 발급했다 그랬고요. 분계는 혼합분계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제품 매출 뭘로 바꿔줘야 돼요?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상품 매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다 매상이라고 했죠. 상품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매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란 얘기고요. 6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건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별은 여러분들 지금 세무 2급 이상 배우실 때에는 이 건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 건별의 원래 의미는 증빙서류, 법정 증빙서류, 적격 증빙 없는 것들은 다 여기다가 입력해야 되죠. 건별 중에서도 증빙서류 없는데 14번 이 건별은 매출세액, 즉 매출 부가세를 갖다가 납부할 때 쓰는 그 부가세 유형이란 말이에요. 증빙서류가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회계 1급 수준에서는 비사업자인 그런 고객한테 물건 팔고 증빙서류 발급하지 않았을 때 세금 내려고 입력하는 거, 그런 거 배웠겠지만 여기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간주공급과 간주임대료가 여기 포인트예요. 그럼 간주공급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간주공급에는 총 7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주공급 이따가도 나오면 또 설명하겠지만 부가세법에서
세 개의 축이 있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불공사항이에요. 불공사항 6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불공사항인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사용에 따르면 그거 기억 못하면 매입 매출 전표 그냥 입력한단 말이죠. 불공사항인 것들은 어디에 입력하는데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분위기가 싸하다 이거 아무래도. 자, 일단 불공사항 적어드릴게요. 부가세에서 3대 축이 잇따르면 첫 번째 불공사항 6가지, 두 번째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그 간주 공급 7가지,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계산하는 거 그것까지 해서 3가지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부가세에서 실무에서 올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재무회계에서 재무상태표 암기하라고 했던 것처럼 정리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보다 강의를 훨씬 더 잘하시는 유튜브 강사님 거 보시고서 해당되는 부가세법에서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공사항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54번이죠. 코드번호. 얘가 매입 세금계산서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매입 매출전표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불공이라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불공 코드를 쓸 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신용카드가 불공사항이야. 돈을 사용했는데 아니 세금계산서로는 불공이고 그럼 신용카드로 해보면 뭐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접대비를 썼어요. 접대비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 그러면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그게 불공사항인 거 알죠?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잖아. 거기에도 공급가액 100만원 나오고 세액 10만원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매입세 공제해줘요?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입 매출전표에다 입력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현금 영수증 받았어. 그럼 그거 공제해줘요? 안 해주잖아. 그래서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이유 불문하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뭐까지 합쳐서 거기 부가세 대급금까지 하나로 합쳐서 접대비 다 처리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셔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자 우선 요 구분할 거 불공사항 첫 번째 거 이거 나중에 매입 나갈 때는 요거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사업 무관이에요. 첫 번째 건 사실은 뭐냐면 사업 무관으로 하지 말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7가지가 있어요. 세금계산서만 보시면 굵은 선으로 박스 쳐져 있죠. 자, 공급자에 대한 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거기 상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3개예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해서 7가지입니다. 얘네들이 오류가 났거나 또는 누락이 됐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매입세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만 제가 키워드를 쓴 것이고 사실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되거나 빠지면 걔도 불공사항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 내기가 힘든 것이라서 이런 문제는 안 내고 그래서 얘를 그냥 세금계산서 하나로만 먼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그런 세금계산서 받으면 시험 문제에서는 대표이사가 집에서 TV 설치하고 냉장고 사다 놓고 세금계산서를 여러분한테 보냈어. 그럼 여러분들은 TV가 회사에 TV 없는데 이거 어디 있어? 우리 대표이사 집에 있는 건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사업과 관련 있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업과 관련 없는 그 재화를 사고 매입세액 가져온다 그래도 걔는 공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보통 제가 1000cc라고 약자로 얘기를 쓰는데 1000cc는 정식 명칭이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봤던 것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라고 되어 있죠. 이 소형 승용 취득 또는 모두 있어요.
사용 또는 유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그게 다 불공처리 하라고 그랬었죠. 1000cc는 경차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토바이는 125cc가 기준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소형 승용차는 소형 승합차하고 용어 달라요. 즉 승용차라는 게 포인트예요. 승용차, 그 승용차 아닌 것들. 우선 SUV카 같은 경우는 7인승까지고 뭐 버스 여기 뭐 용달 있죠. 용달이나 승합차 이런 것들은 다 공제돼요. 뭐만 안 된다고요? 승합차만 안 되는 거예요. 소형 승합차, 승용차 안 되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여러분이 교재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세법 개정되면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하지 않고요.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별 소비세. 왜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 소형 승용차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 소비세라는 것은 일종의 사치 품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1000cc가 넘어가는 소형 승용차는 사치 품목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이라든지 관련된 매입세액들 발생하는 비용들 몽창 다 공제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항목들이랍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접대비 관련된 거 제일 많이 나오죠. 접대비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사. 오케이? 근데 접대비 관련돼서 여러분 수도 없이 입력했던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많았잖아요. 그 일반 전표에다 다 입력하셨잖아요. 왜? 심심해서?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불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금 영수증도 접대비는 불공사인 것은 어디에서 입력한다?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잘 틀린단 말이죠. 나 이거 맞았는데 틀렸어요. 뭐 이런 거. 다섯 번째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얘기했나? 면세사업 어떤 걸 면세사업자 어디가 면세사업자라고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어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병원 생각하셔야 돼요. 병원이 면세사업자의 대표적인, 오케이? 금융기관 면세사업자예요. 그럼 거기서 로비에다가 큰 8K TV 8K가 4K TV 그런 거 설치하려고 1000만원짜리 그 TV 사면 사업자가 물건을 샀으니 계산서를 받았겠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았겠어요? 그거 매입세 공제해줘야 안 해줘야? 당연히 안 해주죠. 근데 면세사업자가 이 자기네 금융이라든지 병원에서 물건들 사는 거 대부분 다 세금계산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몽졸이다 그거 불공처리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사업 자체가 면세사업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면세사업 잘못 구분하시게 되면 아주 여기서 골치 아파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를 누구로 기억해라? 학교, 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금융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네들이 돈 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사갖고 올 때 세금계산서 받는다는 것도 아시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여기 토지와 관련돼서 토지 관련해서 매입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처리하세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세금계산서 1대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불공처리 매입 매출전표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된다? 일반 전표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거 까먹으면 나올 때마다 틀릴 것이고 실무에서도 꾸사리 먹는 1순위가 바로 얘예요. 구분 못 해가지고서. 근데 윗사람도 몰라. 그럼 다행히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뭐가 있다고요? 여기 간주 공급이라는 거 있었죠? 이거는 간주 공급 중에서도 얘는 뭐에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주 공급의 뜻은 실제로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판매 실제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갖다 납부할 때 시가로 납부해야 되겠어요? 원가로 납부해야 되겠어요? 간주 공급의 뜻이 뭐라고요?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고요. 판매했으면 판매할 때 원가로 판매해요? 시가로 판매해요? 그럼 부가세는 원가에 대해서 부가세예요? 시가에 대해서 부가세예요? 시가에 대해서 부가세란 말이에요. 회계 처리할 때는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지 돼요. 근데 뭐는 손대면 안 돼? 부가세는 손대면 안 된단 말이죠.
라고 얘기했더니 또 머리가 삥삥 돌아. 말로만 하니까. 그쵸? 자, 하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이해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거래처에다가 선물을 우리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전을 했어. 그래서 지금 100만원짜리 원가예요. 원가 노트북이 100만원짜리를 그 회사 사장님한테 선물을 해줬네요. 그럼 이거 접대비죠. 그럼 얘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간주 공급이 뭔지를 알아야 얘를 갖다가 그 간주 공급에다 해당된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든지 입력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얘만 들어드릴게요. 근데 얘는 판매가가 얼마냐면 200만원이에요. 일단 얘는 시가, 판매가라고 할까요? 판매가. 자, 그러면 지금 노트북은 재화죠. 재화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줬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상 증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부가세가 부과될 때는 세 가지. 재화가 공급될 때 부가세 부과돼요. 그 다음에 용역이 공급될 때 부가세가 부과돼요. 세 번째는 수입재화가 공급될 때 부가세가 부과돼요. 이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예요. 그럼 이거는 부가세 지금 재화잖아요. 재화가 누구한테 공급이 됐어요, 지금? 거래처한테 공급이 됐죠. 그러면 국가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그거 판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자료를 얘를 입력해야지 되는데, 거래처 사장님한테 회사 이전했다고 노트북 선물해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증명서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뭐는 내야 돼? 부가세 내야 되죠. 왜? 재화가 공급됐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 부가세 유형은 14번 건별로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 공급가액 얼마를 입력해야 돼요? 공급가액. 판매한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판매면 얼마를 입력해야 돼요? 공급가액 2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하고, 그러면 옆에 부가세 얼마가 기록이 돼요? 20만원 되죠. 그럼 얘가 회계 처리될 때 20만원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부가세는 손대면 안 돼. 그러면 얘 분기된 거.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공급가액 세액 안에는 판매가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럼 회계 처리될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돼요? 대변에 제품 매출, 그래서 얼마가 나와 있어요?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밑에는 뭐 나와 있겠어요? 부가세 예수금 해갖고 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차변에 다 뭘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차변에 접대비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접대비 얼마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22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체를 그렇게 알고 있지만, 간주공급인 경우 여기 파란색으로 할까요? 제품 매출은 매출이 아니고 부가세만 이렇게 나오게끔 해놓고, 요게 우리가 뭘 준 거예요? 제품을 준 거잖아. 지금 제품을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는 뭘로 회계 처리한다? 우리 거에 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원가는 얼마였었어요? 100만원이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접대비는 지금 우리 거 원가 회계 처리한 것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지금 접대비는 실제로 얼마라고 기록해 줘야지 돼요. 120만원만 이렇게 접대비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한다는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번 나와요. 회계 1급 때, 세무 2급 때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간주공급을 몰라.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거 물 건너간 일이죠, 이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간주공급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 내용 이해가 되셨으면, 간주공급도 총 크게는 4가지예요. 어떤 게 간주공급?
증빙 서류도 없고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요거를 잽싸게 써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자가공급. 자가공급은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했다는 뜻이고, 사업장이, 이 사업자는 2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일 때 요거를 써요. 자가공급의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면세사업 전용이에요. 면세사업에 전용했다 그러면 얘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1000cc. 그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관련돼서 사용됐다면 여기다 전용을 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부가세 내란 얘기예요. 부가세 예수고. 세 번째는 타 사업장 반출. 근데 이 목적이 뭐일 때만, 판매 목적일 때만,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다 반출하게 되면 얘는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두 번째 개인적 공급이 있었고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로는 사업상 증여.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폐업할 때는요,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어야지만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장사하려고 사놨다가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판매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정산을 끝내고 그다음에 폐업 신고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자, 일단 불공과 간주 공급에 대한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인지라 제가 또 시간 내서 한번 꼭 하시라고 정리해 드렸어요.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부가세법은 요거 나오면 10중 8구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 내일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